예, 안녕하세요. 9월 8일 수요일 방송 녹화하겠습니다. 어, 지수가 조금 꺾였어요. 아침에 갭 하락하고 시작을 하던데, 갭 하락한 다음에 좀 올라줄 줄 알았거든요. 갭 하락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빠지더라고요. 빠지고 올라왔는데, 다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쌍바닥을 좀 지켜줘야 되는데, 못 지키고 그대로 빠졌어요. 그래서 좋은 그림이 지금 아닌 상태거든요. 그러고 일봉도 좋지 못하다. 우리 작년 추석으로 이 시간 될까? 작년 추석? 작년에도 추석 때는 그렇게 좋지 못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9월달 장이 조금 별로예요. 물론 많이 올라서 별로였기도 하지만 9월이 통상적으로 별로였고 추석 쉬고 나서부터 쭉 올랐던 이력이 있고요. 조금 더 가서 19년도까지 가보면은 19년도 추석 때는 추석 전까지 오르고 추석 이후에 빠졌네요. 어쨌든 추석 끝나면은 좀 오르는 패턴이기는 한데 뭐 봐야겠죠. 어쨌거나 이번 추석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떤 그림이 나올지 한번 보시죠. 코스피가 일단 좋은 그림은 아니다. 코스닥도 당연히 안 좋았겠. 와, 코스닥 엄청 박살났네요. 그런데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크게 또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 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차라리 오히려 반대로 우리 삼성전자는 양봉이 나왔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서로 놀아가는 장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기아나 후성 그리고 이제 기아 보시면 여기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종목들이 몇 개 좀 보입니다. 다시 일단 볼게요. 자, 후성 위에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요거 하니까 그거 나오던데 뭐더라? 세경 깼죠? 어제 영상인가요? 엊그제 영상인가요? 요거 여기서 아마 갈등을 많이 하실 텐데 만약에 오늘도 운봉이면은 바로 도망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거짓말일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결국 이렇게 빠지고 다시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원칙적으로 여기서 파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제 기준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 뭐 수급만 보고 거래량 터지고 줄고 있지 않냐. 외국인도 사고 있고 기관 들어왔는데 크게 많이 안 나가지 않았냐.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가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 회사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뭐 큰 그림이 있으신 분들은 가지고 가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같이 차트만 보는 사람들은 이거 깨면서 바로 도망 나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도 손절한 게 하나 있는데 지누스 손절했거든요. 왜 손절했냐면은 이렇게 갔다가 쭉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아닐 경우는 이렇게 가더라도 점점 이렇게 각도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고 21선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어제 조금 고민했어요. 애매해서 홀딩 하긴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바로 털었습니다. 가야 되는 자리에서 꺾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서 내일 갑자기 양봉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봤어요. 제가 털리고 나서 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해서 꺾여버리면은 사실 76,100원까지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하러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있으면서 속이 썩느니 다른 걸 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요거를 좀 손절을 했습니다. 예. 자 보시죠. 후성 지키고 있고 대한금속 이거 보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세경하이테크는 여기 빠졌으니까 버려야 되는 거고 후성만 여전히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 그치만 지금 사는 거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것도 자 캠트로스 캠트로스는 많이 안 뜨긴 했어요. 전날 많이 안 뜨긴 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란 듯이 쏴버렸습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기관 외국인 같이 또 들어왔죠. 많이 높기는 한데 많이 높기는 한데 뭐라 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 사실 뭐 여기서 첫날에 산 사람은 이미 30% 수익이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뭐 따로 가격을 정하진 않겠습니다. YG1 이 친구도 위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점을 조금씩 올려가고 있죠. 여기서 페이크 걸려서 다시 빠지는 경우도 봤어요. 저는 사지는 않을 것 같지만 뭐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거. 첨보 오늘 알람 왔는데 혹시
아실까요? 기억하실까요? 알람 26만 원이었죠? 첨보오는 알람 26만 원에 울렸어요. 근데 잠깐 빠지고 올라가더라고. 여기 요때 알람 문자 오더라고. 만약에 여기 담았으면은 순발력이 있으셔야겠지만 그래도 한 2.5%는 충분히 나왔네요. 요렇게 그 전날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 애들은 외국인이 크게 안 판다라는 전제 하에 가격을 찍고 그 자리를 주면은 웬만하면 수익을 줍니다. 근데 외국인이 팔면은 이 매수 가격 자체를 조금 더 다운 시킨다든지 분할 매수를 해야겠죠. 오늘은 뭐 일단 얘네들이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수익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나갈지 안 나갈지 알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나 주식이라는 거는 계획을 하고 그 계획 안에서 펼쳐져 가는 대응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뭐 어떤 게 정답이다 아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게 역피라미드형 매수가 될 수도 있고 피라미드형 삼각형 매수도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누굴 뭐라 할 수는 없는 그런 겁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걸로 봐야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현대일렉트릭 뭐 크게 지장 없죠. 기관 꾸준히 연기금부터 해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주가를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사는 것 같아요. 여기도 연기금이 투신이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다. 와, 얘는 뭐야? 얘는 시가가 4.79인데 시가가 고가였네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내려 꽂았구나. 얘는 이렇게 되면은 버려야 됩니다. 들어온 거 다 나갔잖아요. 들어온 거 다 나갔고 거래량 터지면서 음봉이 나왔죠. 위에서부터 털어먹었다 라고 봐야 되고, 다시 21선에서부터 시간을 줘야 됩니다. 얘는 버려야 돼요. 단기적으로. 세방전지 아까 처음에 서론에 턴하는 종목들이 하나씩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목을 보면은 그 과거를 쭉 당겨 보면 좋은데, 이때는 아마 이게 장 내에 있었어요 이게. 와, 최근에 뭐 변화가 있었나 본데. 이렇게 상승을 한 다음에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한 다음에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방향을 바꿔줍니다. 우리 기관과 거래량이 터지면서 방향을 바꿔줘요. 이렇게 당겼을 때 이렇게 빠지다가 방향을 한번 위로 탁 쳐주니까 반응을 하고 좀 빠지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갑니다. 이 목표하는 금액이나 목표하는 퍼센테이지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을 할 수는 없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방향이 바뀌면은 올라가는 신용이라도 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렇게 땡기면 18%, 짧게 먹고 나면 5%예요. 근데 요 5%때 못 팔았다. 그럼 마이너스 15%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줄 때 먹고 나오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버텨보는 것도 되고요. 내가 어떤 투자를 하는 투자자인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나는 단기적이냐 아니면 중기냐 장기냐 그거에 따라서 매매가 다른 거니까요. 이렇게 봤을 때는 거래량 자체가 거의 한 엄청나진 않습니다. 여기 앞전에 비해서는. 근데 얘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빠진 다음에 조정을 받고 거래량이 살짝 터졌어요. 가까이 당겨 볼게요. 거래량 살짝 터지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물론 이렇게 터지고 다시 여기 앞에서처럼 이렇게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다시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신용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다, 그렇게까지만 봐주시고. 보시면 화학이 많아요 오늘. 효성 첨단 소재. 야, 이 친구도 진짜, 야, 이때만 해도 뭐 비싸네 마네 이랬던 것 같은데 요때도 비싸네 마네 했어요. 진짜 40만 원 너무 비싸다. 근데 스트롱바이 레포트가 어디서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정확히 안 봐서. 여기서부터 기관 담고 외국인 담고 오늘 외국인이 세게 들어왔습니다. 430억. 그러면서 전 고점을 뚫었거든요. 뭐 이쪽이 좋은 게 있나 본데 화학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많이 샀겠죠, 당연히 우리 외국인이. 그러면 요 가격 밑으로 봐야겠네요. 대충 되겠네. 64만 5천 원. 네. 네. 효첨은 우리 64만 5천 원 밑으로 자리를 준다라고 하면은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외국인이 430억을 들어왔는데 430억 여기서 다 썼으면 좋았겠지만 절대 그러지 못할 거거든요. 아마 여기 다 해서 430억을 썼을 거기 때문에 64만 5천 원 밑에서 사면은 오늘 들어온 외국인보다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접근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장 좀. 64만 5천 원. 네. 그리고 여기도 화학, 롯데 정밀 화학이죠. 장 초반에 이 친구도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얘는 7만 5천 원 봐야겠습니다. 갭이 0.68 정도 뜨면서, 근데 이렇게 땡기면은 우리 롯데 정밀 화학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나서 빠지고 터지고 나서 빠지고, 여기도 터지고 나서 빠지고 터지고 나서 빠지고 터지고 빠집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무리해서 잡을 이유가 없다. 물론 그동안과는 다르게 진짜 이 친구가 와 하고 빵 쏠 수도 있지만 지금 몇 번이에요? 한 번, 두 번, 뭐 큰 것만 세 번, 네 번, 네 번을 똑같은 패턴을 보였는데 이번엔 다를 거다. 거짓말 양치기 소년이잖아요. 얘도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내려오면은 21선 깨면 사세요. 21선 깨죠. 여기도 깨고 여기도 깨고. 롯데 정밀 화학은 21선 깨면 그냥 사세요. 물론 거기까지 가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차트도 박살나고 수급도 많이 꼬여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거나 과거 전력이 있는 이런 친구들은 매매를 하실 때 조심히 하셔야 된다. 무조건 100%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롯데가 별로다. 얘는 뭐 21선을 크게 깨진 않거든요. 차라리 화학을 하신다면은 롯데보다는 효성이 낫다. 이렇게. 이게 더 심지어 가격이 비싸고 높은 자리일지라도 얘도 어차피 신고가잖아. 그리고 동국제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한창 핫했죠. 미친 듯이 한창 올랐었잖아 이때. 미친 듯이 오르고 조정받고 나서 횡보가 짧습니다. 횡보가 짧아요.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가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세방보다는 좋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얘가 또 오전에 거래량이 뭐 꾸준히 들어왔네요. 온종일 꾸준히 들어왔고 장 초반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22,000원부터 매수가 8%가 올라가지고 만약에 내일 지수가 안 좋다라고 하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서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망하시는 것도 좋아요. 현금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안 좋을 걸 예상해서 조금 더 낮춘다면은 요 구간이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예. 21,650원 자리를 주면 안 줄 확률이 더 높고, 네, 지수가 더러워서 줄 수 있습니다. 21,650원 저도 저장을 했고요. 자, 이수화학, 이 친구도 화학이네. 화학. 예, 얘도 조금 약하기는 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예, 근데 외국인 기관 들어오면서 거래가 좀 발생했습니다. 좀 더럽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약간 롯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가? 살짝 비슷하면서 다르고, 어쨌든 이렇게까지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장이 막 죽은 것 같지는 않은데 지수는 더러워요. 지수는 더럽고 장 자체가 끝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추석 앞두고 지수가 충분히 조정의 빌미를 줄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일봉상 120일선을 못 뚫고 빠지네요. 그러면은 21선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여기 위에서 안착한 다음에 가야 될 자리를 여기서
못 뚫고 빠졌으니까 여기서 21선에서라도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21선마저 뚫는다. 그러면은 힘들 수 있습니다. 예, 화이팅 하시고 시총이 얼만데 이거를 1890억으로 땜빵을 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NC는 60만원 깨면 접근하십시오. 이거는 대형주에다가 수익이 나는 회사라서 망정이지, 만약에 이게 잡주였다면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였다면 이거는 상패로 가는 차트예요. 이 차트는 제가 많이 해봐서 압니다. 이런 차트. 그치만 이제 수익이 나는 회사고 NC소프트니까 어느 시점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일단은 60은 한번 깨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60 아래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마 60 아래로 오면 한번 받아 쳐줄 거니까 그때 사가지고 단기적으로 먹는데, 이 정도? 65만 원 정도? 그러면 한 8% 먹겠네요. 7, 8%? 그렇게 먹을지 어쩔지는 앞으로 그림을 좀 더 봐야겠지만, 이렇게 유저들을 기만하는 주식은 조금 지금에 와서지만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내일 영상은 또 늦어질 거예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내일 봬요. 안녕.